네, 우리 몸이라는 게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방심하면 갑자기 확 나빠지는 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은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이게 몸에 완전히 체화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관성에 젖어서 자꾸만 나쁜 습관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들 간의 격차도 빨리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식사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 나온 내용들이 뭐 무조건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을 하면서 실천만 해도 중간 이상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우선 달라이라마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나서 건강을 되돌리려고 번 돈을 쓴다.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즐기지 못한다. 사람들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고 있지 않다. 마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만 진정한 인생을 맛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는다. 자기 성찰을 하다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이제 예방의학이라는 거를 언급을 하는데요. 그 일본의 에도 시대 때 관상학의 대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진수성찬을 포식하는 데 집착하면 관상이 좋은 사람도 운수가 사나워지고 소박한 음식으로 소식하기를 고집하면 관상이 나쁜 사람도 운수가 트인다. 네, 음식을 먹는 걸로만 봐서도 그 사람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영양학은 사실 그 의학에서도 중요한 기초 학문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의대에 들어가면 영양학을 아주 기초적인 거 수준에서만 짧게 배우고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잘 모르는 의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영양학을 경시한다고 할까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지 이 약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호의적이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은 채 약으로만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병원에서든 환자에게서든 너무나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약물로 증상을 얼버무리는 태도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대출과 같아서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자, 지금 이제 비만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에 빠져 있을 정도의 세대이기 때문에 진짜 유사 이래로 이렇게 사람들이 고도 비만이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우리의 식습관이 우리의 정신 작용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우울증을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우울증 약 같은 걸로 할 게 아니라 이 식습관부터 규제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까지 하게 돼요. 남들이 뭐 뚱뚱하고 이런 거는 뭐 내일이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이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참 국가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체크리스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편의점에서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하는 그 보존 식품, 그러니까 조리가 된 식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자주 사 먹는 사람. 자, 그 다음에 가공식품을 살 때 영양성분 표시를 보지 않는다. 다음, 발효식품을 적게 먹는다. 발효식품이라는 거는 된장, 청국장, 절인 음식, 김치, 뭐 요거트, 뭐 예를 들어서 치즈, 버터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밥, 빵, 면을 매우 좋아한다. 이게 정제 탄수화물로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가난할 때 먹었던 음식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주식이 돼버려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정신 질환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일 달콤한 간식을 먹는다. 자, 매일 쾌변을 보지 못한다. 피부가 자주 거칠어진다. 피곤이 풀리지 않고 늘 나른하다. 식후에 졸음이 쏟아질 때가 많다. 잠을 푹 못 잔다. 머릿속이 안개 낀 듯 뿌옇고 개운하지 않다. 자주 기분이 가라앉고 짜증이 난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걸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현대인의 고질적인 그 식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이제 현대판 영양실조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정말 유해한 물질들이 있다는 거죠. 진짜 현대판 영양실조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당질.
뭐 파스타 좋아하고 뭐 국수 좋아하고 라면 좋아하고 쌀밥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미네랄이 빠져 있고 열량만 높기 때문에 혈당치를 급상승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밥방면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채소나 버섯류 같은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된장국과 반찬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당질을 섭취를 하면은 그나마 혈당 상승이 급등하는 것을 이제 완화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현대인은 당질 과잉 섭취 상태인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AGE라는 최종 당화산물로 이제 체내에 축적이 돼가지고 세포 장애를 이제 유발하게 되는 거고요. 당뇨병이 될 수도 있고 비만도 있고 뭐 염증 유발도 되고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당질은 그래서 뇌세포의 에너지원이지만 과잉 섭취하면은 오히려 업무 능률이 떨어진다. 특히 정제 곡류와 설탕류. 그래서 지금 이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 건강 문제 예방 차원에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설탕세를 확대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다가 10%를 과세하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소다세를 25%나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도 설탕세를 시행한다. 이게 그만큼 설탕이라는 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거를 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정제 탄수화물을 이런 식으로 섭취를 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인슐린 작용이 이제 멈추지 않게 되고 저혈당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집중력과 사고력까지 저하가 된다는 거죠.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트랜스 지방은 이제 먹는 플라스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튀김을 주의하라는 거죠. AGE라는 최종 당화산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체내에 염증을 유발한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세포막을 변형시켜서 LDL을 증가시킨다. 트랜스 지방은 진짜 가공식품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거죠. 버터나 돼지 기름보다 더 나쁜 것이 바로 이런 식물성 식용유. 이게 정말 나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름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버터, 돼지 기름 같은 동물성 기름, 그 다음에 뭐 정어리, 고등어 같은 생선 기름, 저온에서 추출한 코코넛 오일, 그 다음에 생으로 먹는 올리브유. 이 정도가 이제 좋은 기름이다.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아보카도 오일까지 먹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동네 식당을 가도 이 콩기름 엄청나게 쓰잖아요. 콩기름, 옥수수유 뭐 이런 것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과 채소 같은 경우는 계속 토양이 오염이 되고 미네랄이 빠져나가고 과일 자체 품종을 개량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양소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네랄을 따로 섭취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온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바로 그 미네랄 소금을 따로 섭취하고 있는 건데, 정말 많은 혜택을 보고 있죠. 그래서 정제식품이나 미네랄, 과일, 채소의 식습관으로 식이섬유가 부족해져서 장내 환경 균형이 깨진다. 이 현대판 영양실조에 걸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현기증, 어지럼증, 두통, 어깨 결림, 나른함, 불면, 우울감 너무나 흔한 증상들이잖아요. 당뇨, 뭐 동맥경화도 마찬가지고 뇌졸중 같은 경우도 제가 병원에서 잠깐 있어봤는데 거기서도 젊은 사람들까지도 이런 병에 걸리는 거를 꽤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습관이 정말 이게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죠. 고혈당이 지속되면 인슐린 농도 역시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 인슐린은 노화를 촉진하는 최악의 호르몬 중 하나다. 이게 사실 무시무시한 얘기인 건데 사람들이 너무나 무시하고 살죠. 다시 이제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이 영양을 최적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조리식품을 웬만하면 끊자. 설탕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비타민이나 미네랄 함량은 너무나 극소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해라. 그래서 영양 섭취가 집짓기라면 비타민과 미네랄은 구조물을 지탱하기 위한 기초공사다. 이 혈당의 급격한 변화가 장내 환경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미네랄의 부족은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칼슘, 마그네슘, 요오드 뭐 이런 미네랄들이 너무나 결핍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심하게 변동하기 때문에 나른하고 졸음이 생기고 짜증을 유발한다. 요즘 사람들 정말 짜증 잘 내죠. 지금 보면요, 대부분은 이제 당질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취침 전에 당질을 많이 섭취하면 내장 지방이 늘어나서 고혈압을 유발한다. 자, 콜레스테롤도 제가 콜레스테롤 완치 후기 영상을 올렸지만 콜레스테롤 자체가 좋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DL이 높다고
무조건 약을 먹을 게 아니라 일단은 한번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은 식습관을 개선해서 염증을 최소화시키는데 한번 노력을 해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고지혈증 수치가 정상인 수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식, 편식, 불규칙한 생활, 운동 부족이 오래되면 고혈당 상태가 유발된다. 그러면 췌장 기능이 저하되고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해지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커진다. 물론 혈당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당질 중독이기 때문에 당질을 거의 안 먹다시피 해도 웬만하면은 정상치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저는 60 이하가 나온 적이 있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당 섭취를 좀 늘려야 되는 거고, 웬만한 사람들은 혈당이 낮는 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의 무조건적으로 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 혈당이 우리의 심신 상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나사에서 우주 비행사의 정신력과 주의력, 학습력, 판단력, 소통 능력에 혈당이 강한 영향을 끼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뭐 짜증나고 뭐 우울하다고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을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본인의 식습관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자는 거죠. 단백질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뭐 과잉 섭취하지 마라 이런 얘기 나오고 좀 좋은 단백질을 먹어라. 아연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테스토스테론 유지에도 이 아연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금속이 이 아연을 먹지 않으면 체내에 쉽게 축적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평소에 이런 음식들을 좀 꾸준히 섭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참 남자들이 안타까운 게 자기 몸 관리를 너무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여성들은 자기 몸은 진짜 엄청 끔찍하게 생각하는 게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뭐 그냥 단지 성공에 꽂혀서 뭐 돈에 꽂혀서 그냥 되는 대로 막 먹고 막 그런 편이잖아요. 평소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 테스토스테론 유지가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육체뿐만 아니라 의욕과 경쟁심, 사회성 같은 이 남성들한테 정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정신 활동에 깊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연은 DNA나 단백질 합성, 시력, 청력, 성호르몬 분비, 면역력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숨은 당질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요. 당질이 아닌 척하는 당질들이 있죠. 뭐 설탕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그냥 뭐 무슨 당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일과 채소도 사실 당질이 많죠. 그리고 정말 안 좋은 거는 이런 청량음료, 에너지 드링크, 설탕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렌지 주스가 정말 당이 높죠. 이게 바로 그 페트병 증후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단시간에 당질을 다량 섭취하여 혈당치가 급격히 변화하는데 그 원인이 청량 음료인 경우에 요거를 페트병 증후군이다. 여기 이제 정신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현대판 영양실조가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임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그래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합성 과정에만 비타민 B6, 철분, 비타민 B12, 칼슘, 마그네슘 등 6가지 영양소가 관여한다. 우울증을 비롯한 마음의 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비타민 D 섭취가 필요한 거죠. 지금 이제 대다수 현대인들이 비타민 D가 만성 부족 상태인데 햇빛들을 안 보고 햇빛을 봐도 얼굴에다가 선크림을 떡칠을 하고 나가고 이러니까 더 이상 비타민 D 합성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우울증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짜증나게 하고 이게 여기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트너를 고를 때도 이 식습관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나한테 행동을 할 것인가 정말 많은 부분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단지 당질 중독인가 아닌가 이것만 파악할 수 있어도 많은 재앙을 예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은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원료인 DHEA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거는 뭐 영양제로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음식으로는 참마, 토란, 타로, 얌 이런 점성이 있는 덩이줄기 채소로 섭취가 가능하다. 자, 나토가 이제 미생물이 많아서 장 건강에 좋다는 거고요.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한 반찬,
장내 유익균 번식에 도움이 된다. 이 장이 건강해야지 우울증이 예방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장에서 신경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이 80에서 90%까지 장내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장이 제2의 뇌라고 불리는 것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거 되게 많잖아요. 일단은 그게 있는 사람들은 그 식습관 자체가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고, 그 식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어떤 불안정한 정신 상태 이거를 내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영양학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초토화된 현대인의 정신 건강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런 문제에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당질 과잉 섭취가 돼 있는 거, 미네랄과 소금이 결핍된 그런 식사를 하고 있는 거, 네,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인연을 맺을 때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